논리적 이해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리적 이해란 주제에 관련된 주제 부연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락 구조에 있어서 구성 요소 중에 해당하는 이 통일성과 유니트죠. 그 다음에 일관성 그리고 응집성에 관한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특히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전위 요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중요한 내용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 정확하고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어떤 요령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은 통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주제의 화제와 핵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문장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나오는 여기에 이 주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글의 첫 문장의 첫 주어가 바로 글의 화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친척의 유대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그것도 오늘날 아주 중요한 형태로 이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장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현대 사회에서라고 했으니까 오늘날의 의미를 받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such as는 예를 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국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가집니다. 가족이 get together, 모이는 것을 가지고 있죠. 즉, 미국 사람들은 자주 가족 모임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텔레폰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들의 친척에게 규칙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들은 제공을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됩니다. 그들의 친척에게 아주 폭넓고 다양한 도움을,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서 가족 모임을 자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도 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리트웍이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자, 이와 같은 패턴이라 그랬죠. 그럼 이와 같은 패턴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받겠죠. 이 행동에 있어서 이러한 패턴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수정된 확대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정된 확대 가족은 결국 이 가족의 구성에 대한 패턴을 얘기하겠죠. 이것은 이렇게 확대된 가족의 구조를 갖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멀티라고 하는 것은 다변화되어 있는 다세대를 얘기합니다. 자, 이 다세대의 결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자, 이것은 변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보통 not rest니까 의존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공동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은 무조건 같이 살았죠. 근데 지금은 이 다세대 애들은 같이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Between the generation 하면 세대 간에 있어서 같이 거주를 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확대된 그러한 가족들은 여기서 act as는 몸으로서 역할을 하다라는데,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협력하는 집단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이제 확대된 가족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2번에 있는 내용도 1번에 있는 이 확대된, 즉 수정되어서 확대된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죠. 그 다음 3번을 보면 비록 자, 이렇게 수정 확대된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종종 가까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죠? 가까이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변형된 이 수정 확대 가족은 not require,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가까이에 있지만 지리적인 것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결속이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친척이 separate는 분리가 되죠. 즉 상당한 거리로 인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상당한 거리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가족의 유대관계는 결속이 되어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4번을 보게 되면요, 가장 나이가 많은 이 구성원이, 자, 이 가족의 구성원이 make a decision 하면 결정을 내립니다. 자, 여기 보면 가장 나이가 많은 이 구성원이 중요한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그것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이 가족의 구성원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결정은 결국 나이가 제일 많은 어떤 가족이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정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와 대조적으로, 자, 대조를 하게 됩니다. 전통에 해당하는 이 확대된 가족, 자, 이 가족에는 이 친척들이 항상 살고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사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러한 변형된 수정 확대 가족의 이 구성원들은 결국 자유롭게 move, 이동을 하죠. away from kin하니까 친척이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바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죠. 직업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 이것은 직업의라는 뜻입니다. 직업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회를 찾으려고 식구나 가족들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러한 형태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4번에 있는 내용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대관계의 중요성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36번의 순서 배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6번에 나오는 순서 배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 배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전후 문장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것인가. 자, 기본적인 이 단락 구성 요소에 있어서의 어떤 일관성과 응집성에 관련된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관성과 응집성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자, 이 문제를 푸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 쉽게 아마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각각 A, B, C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전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것이 순서 배열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있는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이, 자, A와 B, C 처음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여러분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면 Special Reference Point라고 해서 바로 공간에 관련된 지점을 나타내주는 어떤 영역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 지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공간 지점점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기 자신의 어떠한 모습보다 바로 더 큰 부분이 바로 공간 지점점인데,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죠. 바로 모순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요 지형 지표를 바로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이 랜드마크가 바로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정의를 내리기도 하죠. 바로 neighbors, 이웃에 있는 것들을, 즉 랜드마크 주변에,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건물들, 이 건물들에 대한 정의도 내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게 A와 B와 C 중에서 랜드마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랜드마크 이야기의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걸 찾아갑니다. 여기 보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전형적인 예를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예가
repeat, 반복되어 왔습니다. 바로 많은 캠퍼스에서 반복되어 왔는데 이 연구원들이 처음에 collect, 수집을 했습니다. 리스트는 하나의 목록에 캠퍼스에 있는 랜드마크를 학생들로부터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ask, 바로 요구를 하죠. 또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to estimate, 얘가 목적어 보호가 되겠죠. 이렇게 거리를 평가하도록 요구를 했죠. 바로 그 거리는 pairs 오면 쌍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위치에 있어서의 한 쌍 사이에서, 즉 A와 B 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겠죠. 자, 이 두 개의 거리를 측정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처음 어떠한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 가는 이 거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곳에서 일반적인 건물에 가는 거리, 자, 이 캠퍼스에 있는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구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냐면 이렇게 두드러진 어떠한 발견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발견이 뭐냐? 바로 이렇게 일반적인 위치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자, 랜드마크로 가는 일반적인 어떤 거리에서부터 어떤 랜드마크로 가는 그 거리가 훨씬 더 좁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와 일반적인 거리에 대한 얘기니까 일반적인 거리에서부터 랜드마크로 가는 바로 이 A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A에 해당하는 거리가 바로 랜드마크에서부터 일반적인 위치로 가는 거리, 즉 B에 대한 거리를 얘기하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짧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 거리를 바로 피에르의 집에서부터, 자, 피에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일반적인 집의 거리를 얘기하겠죠. 그 거리에서부터 에펠타워에 이르기까지, 자, 에펠타워는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짧게 판단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어디에서부터냐면 바로 이 에펠탑에서부터, 즉 랜드마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피에르의 집에까지 가는 그 거리, 자, 그 거리보다 훨씬 더 짧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자,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전치사겠죠. 랜드마크가 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이 장소를 풀하면 당기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당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거리는 이렇게 당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면 랜드마크는 일반적인 거리를 당기지만 일반적인 거리는 랜드마크를 당기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 자, 이 내용이 바로 이런 거리에 관련된 추정, 이 추정에 있어서, 자, 여기 this를 받겠죠. 이 내용 전체를. 이 추정에 관한 이와 같은 비대칭. 자, 이 비대칭이 가장 일반적인, 자, 유클리딘의 거리에 있어서의 원칙, 그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을 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that이 되겠죠. 자, 이 that은 뭐냐면 바로 A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의 거리는 반드시 이어야 합니다. 바로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B에서부터 A까지의 그 거리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바로 이러한 거리에 관련된 판단,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필연적으로 coherent는 일관성을 갖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not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을 랜드마크가 받겠죠. 그리고 A와 B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어떤 추정을 요구했다. 자, 이 요구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 발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받아갑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발견에 있어서 랜드마크는 일반적인 거리를 당기고 일반적인 거리는 랜드마크를 당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대칭.
자, 이 비대칭을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받아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렇다면 거리에 대한 판단은 바로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6번의 정답은 바로 1번 AC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시되어 있는 문장을 통해서 A, B, C에 가장 먼저 와야 될 연결고리를 찾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알맞는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제시 내용이 뭐냐면 회사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whether라고 하는 것이 뭐뭐인지 아닌지죠.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조선업에 shipbuilding이라는 것은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죠. 조선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회사가 결정하는데 만약에 프로듀스면 생산을 해냅니다. 충분한 스케일이죠. 그것도 큰 범위로 즉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투자가 결국 수익성을 가져다 준다. 즉 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를 받을 때 어디로 가냐면 하지만 자, 흐름을 반전시키죠. 분명히 이득이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아주 중요한 어떠한 투입이 뭐냐면 낮은 바로 비용에 대한 철강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제 조건이겠죠. 철강 가격이 낮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내용을 바로 여기 있는 but이 이렇게 받아가겠죠.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생산이 되어지는데 바로 근처에서 생산이 되어져야 되고 그 회사의 결정이 boils down to는 어디에 귀결되다, 결론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만약에 강철에 대한 공장이 close by, 근처에 강철 공장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때는 투자를 해라. 즉 조선업에 투자를 하지만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consider 여기서 thinking 하면 사고죠. 바로 이러한 잠정적인 강철에 대한 투자자들을 이 지역에 있는 투자자들의 생각, 그 생각을 한번 consider,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 다음으로 가는 게 assume, 또 역시 한번 가정해 봐라. 얘가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면 두 번째 해당하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assume이 되겠죠. 이러한 조선소가 유일한 잠정적인 강철의 소비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조선에 투자하려면 결국 바로 이런 스틸 팩토리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죠. 이렇게 강철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조선소가 있어서 그들의 강철을 살 수 있는 조선소가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즉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런 조선소가 있지 않다면 돈을 벌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의 여기 두 가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결과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복수에 해당하는 이퀄리브리아라고 해서 바로 균형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좋은 결과를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받아갑니다. 자, 여기에는 좋은 어떠한 결과가 있고 이 결과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바로 보스 A&B에 걸려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조선소와 강철 제조업자들은 마침내 이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아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렇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되겠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도달하게 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와 만드는 사람이 똑같이 이득을 얻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에는 또한 나쁜 결과도 존재한다. 자, 여기가 두 번째가 되겠죠. 여기가 A 첫 번째고 여기가 B 두 번째가 됩니다. 나쁜 결과가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투자도, 자, 여기서 메이드가 이 니드에 걸립니다. 이렇게 따라서 부정이 되어서 어떠한 형태의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두 번째 나타나는 이러한 이 결과는 또한 역시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결정이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 결정은 결국 바로 서로에게 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또한 똑같은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다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하지만이라고 하는 반전을 통해서 낮은 강철의 비용을 제시하고, 그리고 여기 보고 있는 생각을 한번 고려해봐라 라는 명령문에 첫 번째 예가 나오고 두 번째로 또 가정을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가정에서 두 가지 가능성 있는 결과가 있는데 이 to라고 하는 걸 받아가는 게 good과 여기 있는 bad의 형태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3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C, B,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8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8번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시문이 문장의 연결이 어디에 들어가야 적절한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제시문이 추상적인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however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앞에 있는 내용과 반전되는 이야기나 또는 대조, 양보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however를 씁니다. 여기 주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자,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이 감독관이 일을 위치에서 하게 되는데 이 위치가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직원들의 어떤 위치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감독관들이 뭘 할 수가 없느냐 하면 관찰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 부하 직원들의 수행에 관련된 관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 부분, 자, 여기가 힌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 있어서 이 직원들의 바로 여기가 직속 상관을 얘기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관리자를 얘기하니까 이 직속 상관이 평가를 내립니다. 바로 직원들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이유가 되겠죠. 바로 이 상관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직원에 대한 수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존재하는데, 자,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분사 구문이 나옵니다. 제공을 합니다. 감독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줍니다. 과제를 나누어 주고 또 이 직원에 대한 어떤 개발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바로 부하 직원들에 대한 수행을 감독하는 것이 바로 상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어떤 얘기냐, 바로 이러한 상관들이 직원들을 평가 내릴 때, 수행에 대한 차원에 있어서 평가를 내릴 때 그들이 관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관찰할 수 없는 차원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과연 내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의문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연결이 되겠죠. 관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관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에 의문문을 제시한 겁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딜레마란 관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겠죠. 더더욱이 많은 조직들, 이 조직들이 바로 실행을 합니다. 바로 평가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는데
이 평가가 refer to 하면 언급이 되다라고 얘기하는데 360도에 해당하는 평가, 즉 다면 평가를 얘기하겠죠. 다면 평가에 언급되어 있는 평가를 실행하고 직원들은 자,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돈니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뒤에 보돌소가 나오겠죠. 나돈니 다음에 보면 그들의 바로 이 감독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 그리고 시민이나 또는 고객들, 그리고 전문가들. 자, 이 전문가들은 다른 어떤 에이전시, 대행업체를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전문가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바로 부하 직원들. 자, 이 네 가지 형태의 부류에 의해서 평가를 역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접근, 자, 여기 있는 이 디스가 받아가는 것은 위에 있는 내용을 다 받아가겠죠. 이런 접근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종종 이렇게 동료나 고객이나 또는 그러한 시민들이, 자, 첫 번째가 나옵니다. 훨씬 더 큰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겠죠. 어떤 직원의 수행에 대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고, 그리고 두 번째가 됩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관찰할 수 있는 위치가 더 좋다라는 거죠. 바로 동료나 시민과 고객들이 더 나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많은 수행에 대한 차원들을 평가 내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비슷한 내용이 관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9번에 있는 문장 연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의 문장 연결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시 내용 문장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this가 앞에 있던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받아가겠죠. 즉, 이것이 또한 특히 적용이 됩니다. 여기 since는 이유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이 가지는 한쪽 어떤 부분들은 결국 줄어든 반응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환경에 있어서 줄어든 반응이 바로 이 잠이 가지는 한쪽의 어떤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this의 내용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든 환경에 대한 반응의 이야기가 그 뒤에서 이 부분이 추상적인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뒤에서 전개가 되어야 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역할이 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이 하게 되는 역할이 진화에 있어서 존재하는데, 자, 이 롤이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가 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understudy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이점이 될 만한 그러한 바로 이런 적응에 대한 상태, 즉 줄어든 신진대사에 있어서 이런 적응의 상태, 근데 바로 이러한 이점을 줄 수 있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의 가능성이 됩니다. 그것도 어떤 동물에게 있어서, 자, 이 동물이 이젠 더 이상 이렇게 긴급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때 동물에게 있어서 이렇게 줄어든 이 신진대사에 적응하는 상태, 이게 바로 잠에 대한 첫 번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바로 비활동에 해당하는 좀 더 깊은 상태. 비활동이라는 것은 줄어든 활동하고 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ibernation 하면 우리가 겨울 동안에 자는 동면을 얘기합니다. 자, 겨울 동안에 자는 동면이고, 그때는 이때 휴는 부정이 되죠. 거의 식량의 공급이 없는 그런 겨울에서의 동면의 어떠한 상태, 그게 바로 비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높은 이런 신진대사에 대한 cost, 비용을 얘기하는데,
그 비용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함에 있어서에 드는 비용, 그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 비활동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러한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한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일상적인 어떠한 상황, 시츄에이션에도 역시 이 as well은 also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먹이의 종이 피하는 거죠. 포식자를, 자, 이렇게 어두워지고 나서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먹이 종들이 잠을 자는 거, 이것 또한 일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은 잠에 있어서의 이 줄어든 신진대사의 적응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라고 하는 것은 대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잠이 가지고 있는 줄어든 어떠한 신진대사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자, 여기 적응에 대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적응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분명히 나타나는 잠이 가지는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잠이 가지는 보편성은 관찰을 해봤는데, 자, 얘가 접속사가 됩니다. 바로 포유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래목류와 같은 이러한 이 포유류가 발전시켜 왔습니다. 너무나 매우 복잡한 바로 이 메커니즘을 발전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잠을 보존을 하는 거죠. 적어도 한쪽 면에 있어서의 두뇌, 그것도 한 번에 한쪽 두뇌의 면에서는 잠을 자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온 이 포유류가, 그 포유류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얘 observation이 바로 주어가 되고 이 suggest가 동사가 됩니다. 제안을 하는데, 잠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제공을 하더라. 몇몇 중요한 서비스는 도움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 생명체, 즉 고래를 얘기하겠죠. 생명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움을 제공한다라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제공이 뭘 받아가냐면 바로 앞에 있는 이 this를 받겠죠. 이것이 또한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자, 환경에 있어서의 반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잠이 가지고 있는 한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잠이 이렇게 보편성이다, 즉 심지어 이와 같은 바로 이런 잠정적인 어떤 대가, 자, 여기 있는 이러한 잠정적 대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환경에 있어서 반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대가가 되는 거겠죠. 이 대가가 지불되어졌다 하더라도 이 잠이라고 하는 보편성이 있다면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기능은 cannot be obtained 하면 얻어질 수가 없다는 거겠죠. 단지 바로 조용하고 깨어있는 그런 휴식 상태, 깨어있으면서 휴식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수면만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기능, 이 기능을 바로 이 잠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on the other hand, 요 뒤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잠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이 가지는 적응 상태가 좀 둔화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잠의 보편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러한 잠정적인 대가, 이 잠정적인 대가가 환경에 잠을 잠으로써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바로 요 내용이 힌트가 되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40번 요약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요약에 해당하는 A와 B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먼저 이 앞쪽 부분에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말은 이게 화제가 되는 거죠.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떠한 진술에 대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그 역할에 관련된 건데,
첫 번째가 A가 됩니다. 그들의 땅에 대한 소유를 A 한 것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 또한 자, 이 also는 첨가가 되겠죠. 즉 나무를 심었을 때 역할 중에 첫 번째가 A고 두 번째가 B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그들의 충성심을 뭐 하는 것으로 간주될까라는 얘기겠죠. 일단 이 부분이 주제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이 글의 화제는 나무 심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서 나무를 심었을 때 두 가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0번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냐면 나무를 심는 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바로 이렇게 주어가 화제가 됩니다. 나무를 심는 것이 무엇을 가지냐면 사회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바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자, 여기 아이디어가 주어가 되고 appear가 이제 문장의 동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왔느냐? 자, 만들어져 왔죠.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이것이 이후로는 완전히 넓게 spread, 확산이 되어졌지만 일단 영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according to는 뭐뭇에 따라서라고 해서 전치사가 됩니다. 케이스 토마스의 역사서 Man and Natural World라는 이 책, 자, 이 책에 따르자면 17세기와 18세기의 귀족들을 얘기하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주가 됩니다. 이 귀족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심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 단단한 나무를 얘기하죠. 경목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나무들을 심기 시작했는데 보통은 줄을 지어서 심기 시작을 했죠. 자, 이제 여기에 A가 나옵니다. 줄을 지어서 심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extend는 정도가 됩니다.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정도와 플러스 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영원성. 자, 여기가 첫 번째가 되고 여기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땅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의 이 영원성을 선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줄을 지어서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What can be more present? 무엇이 자, 의문의 형태가 됩니다. 의문사가 되어서 마지막에 여기 의문 부호가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해질까라고 해서 비교급을 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대내에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어떠한 잡지의 편집자가 바로 이 신사들을 위한 잡지의 편집자가 ask, 물었습니다. 자신의 구독자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바로 무엇이 더 즐거울까? 뭐보다는 가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have가 그 뒤에 보면 경계와 한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자, 이 재산에 대한 경계와 한계가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preserve and continue라고 하는 게 이게 목적격 보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두 번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 자신의 재산에 있어서의 경계와 한계가 보존이 되어지고 지속되어 가도록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무엇이 있겠느냐. 즉 가장 즐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바로 세대와 세대를 지나서 by testimony인데 이게 증언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살아있고 성장해가는 목격자, 누굴 얘기할까요? 나무를 얘기하겠죠. 살아있고 자라는 목격자에 의해서 하는 증언, 그 증언을 통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보존이 되고 지속되어 가도록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무엇이 있겠느냐? 여기가 가장 즐겁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해당하는 이제 이점을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가 있죠. 추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이것이 간주가 되어집니다. 바로 애국적인 행동으로서
간주가 되어지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가 A였죠. 그러면 여기가 B가 되어서 애국적 행동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한 여기서 큰 말을 찍고 for를 썼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The Crown 하면 영국 대영 제국을 얘기합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심각한 severe shortage는 부족을 얘기하죠. 심각한 부족, 즉 단단한 나무에 있어서의 그 부족한 부분을 선언했는데 그 나무를 통해서 Royal Navy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해군을 얘기합니다. 영국 해군이 의존을 했었던 그 단단한 나무에 대한 부족, 그 부족을 이 왕국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애국적인 행위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영국에 있는 귀족에게 있어서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스테이트먼트 진술을 얘기하는데 어떤 진술이냐? 표시를 하는 거죠. 바로 지속적인 소유죠. 여기 나와 있는 자신에 대한 연속성을 얘기한다 했으니까 바로 자신들의 땅에 대한 지속적인 소유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엑스비션이라 해서 보여주기 또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들의 충성심을, 국가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가 나무 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와 B를 보면 지속적인 소유와 그 다음에 충성심을 보여준다. 자,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4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